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카 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펠리세이드 크렐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순정 외장 앰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순정 사운드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 특성에 따른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닝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술을 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차의 오디오 시스템을 아는 것입니다. 내 차의 오디오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스피커만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성형수술 하러 가서 이쁘게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내 차의 오디오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차량마다 다르고 그 차량 내에서도 적어도 2가지 정도,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이 튜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스피커만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카오디오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만 교체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 모르시는, 튜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스피커만 바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는 홈 오디오 또는 일반 콘서트홀이나 대형 건물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커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다양한 위치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난반사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음이 증폭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내 좁은 공간에서의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특별한 노하우와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튜닝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화면을 잠깐 보시면 펠리세이드 오디오 시스템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쪽에 있는 외장 앰프가 없는 순정 오디오 자체에 앰프가 있어서 스피커를 바로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정 오디오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앰프의 수는 4채널이나 5채널입니다. 4채널이라는 얘기는 4개의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 트위터는 같이 연결된 하나의 채널로 구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옆을 보시면 크렐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순정 오디오가 있고 외장 앰프가 시트 밑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앰프가 구동하는 스피커는 11개입니다. 11채널인데 스피커는 12개입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 코일입니다. 스피커는 하나지만, 겉모양은 하나지만 코일, 보이스 코일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채널 구동이 되는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스피커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1채널로 구동이 됩니다. 채널 수는 11개이고 스피커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렐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각각의 채널에 따라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이것을 튜닝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얻을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스피커로 출력하는 신호를 RTA 장비로 측정한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순정의 출력과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낮은 쪽 대역이 서브우퍼 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대역이 베이스 대역, 이 대역 이 정도가 보컬이 나오는 중음역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음역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센터 스피커에서 나와야 되는 원래 신호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 저음, 이 지나치게 높은 저음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서브우퍼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베이스를 많이 넣은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튜닝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고음역대. 우리가 흔히 선명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역인데, 그보다 높은 대역의 고음역대가 바이올린 현소리가 나는, 이 악기 소리들이 나는 대역인데, 지금 이 대역이 너무 높습니다. 센터 스피커에서 이렇게 고음역대가 높으면 스테레오감이 없어지고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못 튜닝했을 경우에는 센터 스피커 혼자서 모든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려서 이 공간감도 없어지고 음장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에서도 고음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좌우에 있는 트위터, 고음을 내는 트위터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고음을 넣어서 선명도를 약간 올려준 것이죠. 물론 순정이 선명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약간 더 올렸다는 얘기죠. 이 센터 스피커의 특성 커브를 보면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정 외장 앰프 펠리세이드에 서브우퍼가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다 베이스를 넣어줬다는 뜻이고, 고음이 높다는 것은 트위터가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성표를 하나를 보고 우리는 두 가지를 이미 감지를 한 거죠.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펠리세이드의 앞 도어 스피커입니다. 중저음을 내는 6.5인치 미드 우퍼인 거죠. 그래프 특성을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서브우퍼 대역, 그 다음에 베이스 대역, 중음역대, 고음역대.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보면 첫 번째 보이는 게 어떤 거죠? 이 서브우퍼가 너무 강조되어 있다. 자,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브우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 도어에 이렇게 높은 레벨에 약 중음역대에 비해서 거의 10dB 이상 높은 레벨로 서브우퍼를 출력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우퍼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2웨이, 3웨이 이렇게 나눌 때 3웨이로 나눴을 때 저음, 서브우퍼 대역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서브우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도어, 즉 중음역대를 내는 스피커에서 이런 저음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튜닝은 굉장히 나쁜 튜닝인 거죠. 왜냐하면 중고음을 내는 스피커는 스피커가 떨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브우퍼 대역, 낮은 주파수 대역을 넣어놓으면 스피커의 콘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고니, 걸그룹이 노래를 할 때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컬이 안정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우퍼가 따로 있고 센터가 따로 있고 트위터가 따로 있는 이런 분리된 2Way나 3Way, 4Way 이렇게 분리된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신호는 이렇게 잘못 넣어놓은 거죠. 잘못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서브우퍼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서브우퍼에서 보완을 못하고 앞 도어에다가 이렇게 서브우퍼 대역을 넣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일종의 편법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앞 도어 스피커이면은 트위터가 따로 있습니다. 역시 다음 바로 설명드릴 건데, 트위터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음역대 부분이 굉장히 높게 출력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중음역대와 고음역대가 얘가 미드 우퍼면은 얘가 트윗입니다. 트윗은 이 정도의 특성 커브를 가져야 됩니다. 즉 이 부분이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미드 우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다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트위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부분을 도어에서 잘라내면 트윗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거나 트윗의 스피커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을 넣어줘도
제대로 재생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센터 스피커와 도어에 말 그대로 고음역대는 직진성이 강한데 이 미드 우퍼는 거의 무릎보다 낮은 EQ에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내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음을 이렇게 넣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튜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고음을 따로 출력하는 트위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음만 따로 출력하는 트위터의 출력 특성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시스템은 고음역대가 제일 높은 대역을 10kHz로 봤을 때 옥타브를 내리면은 5kHz니까 약 10dB, 그러니까 12dB 정도의 옥타브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이 선명도를 느끼게 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런데 이 대역은 이미 트윗에서 나오지 않고 앞 도어와 센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트윗은 3kHz나 4kHz 정도 대역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설계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선명도를 느끼는 주파수 대역, 그 더 높은 5kHz 대역에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리는 센터와 도어에서 낸다라고 만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센터에서 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고음만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오디오 샵의 90%가, 물론 대한민국에서 아주 크다는 카오디오 샵조차도 이 시스템, 이런 트위터에 패시브를 장착합니다. 패시브가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의 약자입니다. 즉 미드와 트위터, 그러니까 중고음역대, 이쪽에 있는 중음역대와 이쪽에 있는 고음역대의 신호를 나눠주는 필터인데, 여기에다가 필터를 또 쓰면 이 부분이 주파수가 더 급격하게 잘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크렐 사운드 시스템의 트위터에 패시브를 쓰면 소리가 이만큼 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스피커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고음역대가 더 안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고음역대는 이렇게 더 잘려서 나가버리고 필터를 썼기 때문에, 또 한번 조금 전에 도어에 있는 것은 필터를 쓰게 되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를 쓰게 되면 주파수가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앞도어에서는 이렇게 잘리고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잘려서 이 부분에 주파수 대역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순정보다도 더 못한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사운드가 될 거냐, 이런 시스템의 앞쪽 도어 스피커와 트위터를 교체를 하면 중음역대는 맑아집니다. 아무래도 스피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피커의 가격의 기본 특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이 안 나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즉 이만큼의 주파수 대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느끼는 선명한 주파수 대역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리가 순정보다 못한 소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돈만 잘못 썼다, 이렇게 튜닝을 해주는 곳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식사를 안 하셨다,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특성에 이렇게 스피커를 바꿔서 이만큼을 날려버려서 소리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얘기죠. 돈 들여서 소리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튜닝을 해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큰 샵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동호회나 이런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카오디오 샵의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펠리세이드 크렐 오디오를 치셔서 그다음 패시브 네트워크가 장착되어 있는 카오디오 샵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서브우퍼입니다. 펠리세이드 크렐 사운드 시스템의 서브우퍼는 8인치인데
이번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승용 같은 경우에는 G70과 스팅어가 시트 밑에 BMW나 벤츠처럼 만들려고 뭔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작고 튜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패를 했습니다. 승용인데 선반에 있는 우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렁크의 크기 때문에 우퍼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BMW나 벤츠처럼 시트 밑이나 앞쪽으로 우퍼를 넣으려고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시도는 했으나 1단계는 일단 실패다. 그럼 BMW나 벤츠의 서브우퍼 소리가 좋냐? 개떡입니다. 한마디로. 브랜드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지 그 소리 자체는 말로 표현하기는 튜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차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튜닝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가 이 벤츠나 BMW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반에 있는 우퍼를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실패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SUV 차량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에 역시 새로운 우퍼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기존의 현대 기아 자동차의 모든 SUV형 RV의 서브우퍼는 인클로저 타입, 쉴드형 타입, 그러니까 우퍼 박스형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팰리세이드에서 포트형을 사용했는데 정말 요상한 포트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초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정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이 초저역까지 재생을 해서 소리가 발발거리는 것입니다. 이 포트형은 출력이 높지 않고 튜닝을 정말 잘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튜닝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자, 일단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앞 스피커에 서브우퍼 대역 넣어놓고 센터에 베이스 우퍼 대역 넣어놓고 조금 이따 보실 리어 스피커에도 서브우퍼 대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면 뭐하러 서브우퍼 따로, 앞뒤 스피커 따로, 센터 스피커 따로 만들어 놓습니까? 스피커를 각각 분리한다는 얘기는 음의 특성에 맞게 소리를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서브우퍼 하나를 잘못 설계해 놓으면 나머지가 다 틀어진다는 뜻이죠. 억지로 꽤 맞춘 겁니다. 왜? 이 서브우퍼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포트형으로 이미 정해져서 설계를 끝냈고 소리는 안 나오고, 방법이 뭐예요? 어디엔가 서브우퍼 대역을 대신할 곳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앞 스피커, 뒤 스피커에다 전부 다 베이스를 갖다 때려 넣은 거죠. 차를 새로 만들었으면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야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피커는 지난 30년 아니죠 50년 동안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순정 스피커 가격, 납품 가격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월급장이들은 원가를 올리는 결제를 절대 올리지 못합니다. 왜? 그거 1,000원 올려주면 차 한 대 더 팔리니 네가 책임질 거야? 하면은 결제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스피커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50년 전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돈을 올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디오 성능은 한없이 올라가는데 스피커 성능은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자, 새로운 소리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소리는 방방거리고 출력 적당하게 사운드뿐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뒤 스피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스피커의 출력 특성입니다. RTA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눈에
띄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서브우퍼 대역이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순정 서브우퍼를 잘못 설계하는 바람에 센터와 앞, 뒤 스피커까지 전부 다 서브우퍼가 저렇게 과도하게 출력하는 요상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소리를 듣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순정 스피커는 순정 외장 앰프가 장착된 시스템에서의 스피커 특성은 트윗은 고음역대만 나오고 센터는 차량에 따라서 저음과 초고역까지 다 재생을 합니다. 펠리세이드처럼 이렇게 고음역대를 같이 앞 스피커에서도 재생을 하고 뒤 스피커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생을 합니다. 자, 스피커를 각각 나눠 놓고 이런 주파수 특성이 들어간 상태로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스피커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앰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터가 내장된 앰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필터가 내장된 앰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센터 스피커에 지나치게 많은 그래프를 같이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센터 스피커의 현재의 순정 특성은 이 저음 역대와 고음 역대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필터가 내장된 앰프를 써야 되고, 하지만 센터 스피커를 제어하는 앰프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센터 스피커 제어하는 앰프를 쓰는 것은 그것도 아래쪽과 위쪽의 주파수를 설정해서 없애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프로세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낮은 주파수 대역과 높은 주파수 대역을 근사하게 잘라낼 수 있는 앰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앰프는 제가 설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퍼펙트하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려면 프로세서가 내장된 그런 것을 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 도어 스피커입니다. 앞 도어 스피커는 이 투입 부분의 재생 대역을 설정을 잘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트위터에서 나오는 출력이 특별히 설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패시브 네트워크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트위터에서 이 대역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대역이 나오는 것은 센터와 도어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브 대역, 이 서브우퍼 대역을 없애야 되는데, 저것을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정 서브우퍼의 출력이 너무 약하고 포트 타입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박스형 우퍼를 얹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없애면 여러분은 아마도 밋밋한 저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없애려고 해도 필터 특성이 좋은 앰프를 쓰거나 프로세서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 고음역대를 적절하게 튜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나 필터가 내장된 앰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특성, 이런 두 가지의 특성 때문에 스피커만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센터와 트윗, 그 다음에 앞 도어 스피커, 그 다음에 서브, 이 부분의 특성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 그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가 자주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헤드만카 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